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입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이 영상은 미리 찍어놓고 10월 20일이나 21일이나 22일 주말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정치가 실종됐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지금 조물아기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아주 형해화시켰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우리 보수에서는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0.7%를 이겼는데 아마 유승민이나 또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은 최소한 10% 이상은 이겼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보수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국힘 내의 정치꾼들이나 의원들이 정치에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런다는 거였죠. 민심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 민심은 그 당시에 문재인을 치는 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끌어들인 게 이 정치 실종과 국힘이 보수가 제2차 붕괴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정치적인 문법을, 인생 스토리, 정치적인 역사 스토리, 역경 스토리로 많이 다뤘죠. 그렇죠. 정치 대통령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환상이에요. 그들은 우리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거성들,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압박과 독재를 돌파하고 또는 질곡 같은 한국 사회를 돌파하며 스스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역사의 과정이 대단히 길었죠. 물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일어났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승만 같은 경우도 평생을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국부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에 가난을 해결을 못하고 민주주의가 혼돈하는 과정을 위해서 혼돈스러운 걸 보면서 그 미명 아래서 민주주의 혼돈에 대한 미명 아래 박정희가 칼을 들고 나왔죠. 근데 박정희 18년은 대단히 한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는 공을 많이 치죠.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저항을 했죠. 평생을 갖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20대부터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도 역경의 스토리, 입지적인 인물.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후광, 또는, 국가기강의 확립, 안보의 강화, 이런 거로, 어느 정도 인생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인생 히스토리를 억지로 정권을 치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을 치는 과정이 자신은 공정과 상식이라 그랬으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쳤고 남에게 충성하면서 자기를 보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인생 스토리고 정치적인 히스토리로 만든 것이 보수의 참상이에요. 아마 일부분의 나이 드신 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수들이나 합리적인 보수들은 윤석열이 저럴 줄은 몰랐다, 쏘갔다.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는. 고고TV 같은 경우 대선 과정에서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봤어요. 너무 사람이 무시하더라. 그리고 무식하더라.
그리고 거칠더라. 그리고 인생 역정이 없더라. 그 인생 역정이란 걸 보니 박근혜에 탄핵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기분 나빠서 박근혜를 치고 탄핵의 이후에 탄핵 과정에 그 다음에 문재인에 충성하고 조국을 빌미로 조국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성공했는지 후퇴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은 윤석열 개인이나 또는 윤석열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 인사들은 조국이나 정경심보다 훨씬 악질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영환이에요. 김행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각에 있는 그런 형편없는 인사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저는 벌써부터 회한을 느꼈는데 요새 아마 그 얼치기 정치평론가들은 근본적인 걸 안 따지고 공학적으로만 계속 누가 이기냐 지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히스토리를 윤석열한테 잘못 만들어서 우리 보수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차 붕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까지는 정치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어요. 문재인이 비록 거짓 평화 시를 하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고 586을 중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힘을 무시하고 그러나 그들은 정치인 전략이라도 있었어요. 586과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물러났지만 근데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은 정치적인 전략과 전술이 하나도 없어요. 응? 오로지 윤석열에서 머릿속에 나오고 그 거칠고 불안한 심정에서 나오는 그게 전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좌파 진보 중도층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민심과 민생도 모르더라. 그럼 윤석열이 남은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요새 평론가들이 말하는 오기다, 오만이다,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기라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도 또는 오만이라는 것도 그것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런 걸 하면은 좋은 면으로 우리는 발전시키고 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큰 정치인들입니다. 아니 박정희는 오기가 없었어요? 김영삼, 김대중은 오기가 없고 오만이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 작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예요. 전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거지로 우리가 윤석열이 신화를 만들고 김종일이라는 분이 별의 순간을 따서 줬다 이거죠. 그렇죠. 김종인 씨도 그 당시에 국힘을 되게 싫어했고 또 안철수도 싫어했고 유승민도 싫어했죠. 김종인 씨 같은 경우 특히 유승민은 김종인 씨를 갖다가 아주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철수는 사람이 순수하고 순진해가지고 김종인 씨한테 끝까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정치적인 맥을 잘 못 잡은 거고. 그렇죠. 그럼 국민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과 김건희, 이건 김건희 정권이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다음에 국힘, 형편없이 윤석열의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망하고 보수가 망하는지도 모르는 국힘.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오만, 교만, 또 자만 뭐 그런 거로 표현하는데 평론가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방지다. 건방지고 특히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건방지고 그래 아는 거 없으면은 한번 해봐라.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봐줬는데 진짜 아는 게 없더라.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없으면은 겸손하게라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좌우 중도를 가리지 말고 인사를 등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괴하게 변해가지고 자기 사람만 쓰더라. 그 자기 사람도 역시 경험이 없더라. 윤석열이가 픽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 거기다가 역사를 갖다가 역사를 갖다 끄집어내고 문화를 끄집어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먹고 쓰고 자고 그 다음에 그게 넉넉하면 문화를 즐기고 역사를 탐구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더라. 너무나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더라. 사과 한 번 안 하더라. 전부 다 국민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허상인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빈 껍데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40% 이상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잠시 유보하고 인권 탄압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그 정치 거물들이 평생을 저항하면서 싸우고 환거했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사람만 안 죽였다 뿐이고 박정희나 전두환 같이 압제적인 정치를 안 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윤석열이 무섭다. 그것도 무서운데 뭐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고 박정희 같이 잠시 민주주의를 유보해달라. 일단은 국민이 굶어 죽지 않아야 되고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침략을 일단은 방어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유비무환이 되지 않느냐. 유비무환이었죠. 박정희의 모토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겠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적인 아젠다가 없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저게 김건희를 살리려 그런다. 김건희만 보호하려 그런다. 김건희가 국정 난동을 하는데도 모른 척 한다.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너희는 공산주의자야? 너희는 가짜 뉴스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야. 국민들이야. 너희는 나의 적이야. 이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이 정권에서는 뻑하면은 검찰, 뻑하면은 경찰, 뻑하면 압색, 뒷조사,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진언 충언은 윤석열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좀 비판하고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적으로 돌려버리고 숙청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거는 검찰 권력으로 제압하고 있고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언론 장악 안 됩니다. 윤석열이 너무 무식하고 무전략이고 그냥 투명하잖아요. 거칠잖아요. 거치는 게 너무 투명해요. 난폭한 게 너무 투명해서 언론 장악 안 됩니다.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언론들이 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말한 그 윤석열이 주위에 있던 윤핵관들 장정원이라든가 심평이라든가 또 몇몇이 많죠. 그들이 또 용콘대 들어간 애들이 윤석열이 박정희 같은 응원안가 노무현 같은 개혁과 김대중 같은 박식함이 있고 그런 인생 스토리를 어거지로 만들었죠. 전혀 되지도 않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윤석열의 정치적인 스토리를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벌써 대선 과정에서 다 발각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을 대체하고 저항할 인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방황하고 국민들이 혼돈 상태더라고 각자 도생 들어가며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정치를 형이화시켜버렸어요. 정치 실종, 말종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죠? 아무리 이재명이 그렇고 민주당이 그렇더라도 야당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까지도 야당 탓하지 말고 국힘이 변해라. 국힘이 야당하고 싸워라. 또 그런 지시를 하죠. 야당하고 야당이라는 것도 물론 이재명이라는 놈이 문제가 대단히 많죠. 야당이라는 것도 국민의 민요를 받아서 선출된 권력이고 그게 300명이 있었고 국힘이 그걸 윤석열은 다 무시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보수라도 윤석열에 저항할 사람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되고 윤석열을 이용할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틀리게 돼요. 걔 말은. 그래서 내가 이 정치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죠. 이준석이라는
박근혜를 갖다 받아버리면 탄핵을 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정당화하는 애야.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이 멍청이 맞죠. 치면서 또 정당화하려고 그러는데 봤다 이거죠, 국민들은. 그러면은 현재 정치 실종이다, 정치 멸실이다 봐요. 저는 멸실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은 좌우 또는 중도도 많죠. 두 양당이 지금 극단적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식물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수가 민주당보다 좌보다 보수가 더 당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에 저항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는 윤석열이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국가가 망가져요. 또 국가를 이만큼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보수가 망가져요.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권 요괴나.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정치가 지금 멸실 상태고 멸종 상태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한 축이 누구냐? 국힘이라 그러더라. 국힘이라 그럽시다. 근데 그래서 이준석이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절대 큰 정치인이 안 됩니다. 리더감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평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조롱과 폄하와 희롱과 약점을 공격하는 애가 철부지라 그러죠. 이준석이라는 애가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제대로 포인트도 못 잡아요. 걔는 겁이 나서. 지가 잡혀갈까봐. 지가 성문제 그거 옛날에 그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그런데 빙빙가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해방을 놓고 이런 거죠.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진보 좌파는 이준석을 보고 즐긴다니까.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이가 정치를 희화시키고 아주 조롱하게 만들고 정치를 아주 파멸로 만든 것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힘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에 밀리고 권력에 밀리면은 잠시 물러나는 거고, 근데 물러나지나 계속 그냥 윤석열과 국힘을 흔들고, 그죠? 흔드는 것도 정상적으로 흔드는 게 아니죠. 이준석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내 윤석열 편드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당대표 쫓겨나서, 잠시 1, 2년만 물러나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정치가 형해화되고, 국힘이 저렇게 망가질 리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응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애가 그냥 장난같이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생각 없이 짓거리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희롱이죠. 조롱이고. 그러면은 윤석열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 박정희의 국가 아젠다, 또 김대중, 김영삼의 국가 아젠다, 국민을 사랑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걸 깨려면 보수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유승민도 무슨 결단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윤석열에 협조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두각이 안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과거 모든 대통령보다 최고의 그 악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봐요. 최고로 형편없고 최고로 국가 동력을 상실 상태로, 또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그 민생을 최고로 상실 상태로 갖고 가는 게 윤석열이라고 봐요. 제가 보수주의자지만은. 그럼 그게 저항하는 세력이 큰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짠 기술만 하고 있어요. 짠 기술만 구성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가 지금 없고 진공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국민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생활도 힘들어지고, 민생도 힘들어지고, 자산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초양극단에서 윤석열이가 밀어주는 애들만 자꾸 부가 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거 하나, 정치인들이 그거 하나 저항 못하고, 윤석열과 대립각을 확 세워서 대중을 끌어들이는 정치인이 없다는 게 이게 참극이죠. 누구라도 해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가 이렇고 우리가 잘못 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유승민 같이 그렇게
입만 야수의 본능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응? 안철수 같은 경우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 큰 흐름을 보면은, 역사는, 대한민국 75년 역사는 이렇게 변했구나. 그럼 나는 누구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걸 빨리 가져야 되죠. 지금은. 응? 정치가 망가진 거는 보수의 책임이 대단히 크고, 민주당 애들은 망가져도 뭐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보수의 책임이 대단히 크고, 거기서 모든 건 윤석열 책임이에요. 보수의 책임이 크고, 국힘의 책임이 크고, 이준석의 책임도 커요. 응? 그럼 나머지 세력이 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 제끼고, 합해서 일단은 이 거악을 치자. 국민을 살리자. 그죠? 국가의 동력을 회복하자.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그런 큰 인물이 없으므로 이명박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일단 모여서 치자.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자기들이 경선해가지고 대권을 갖다가 누가 가는지 가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아무리 민주화가 만개한 시대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같이 옥고를 치려며 목숨을 위협받으며 현해탄에서 수장당할 위험이 있으며 그런 거 안 했죠.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보수 쪽의 인사들 그죠? 지금 이재명 쟤는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인간성이 안 돼 걔는. 폐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간이죠. 그럼 이쪽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큰 인물이 윤석열은 큰 인물이 아니고 거칠고 거악적인 인물이니 이쪽에서 그걸 왜 못 엎어? 난 안철수 정도면 충분한데 잘못하면 오세훈한테 갑니다. 오세훈도 서울서 윤석열한테 오래 강서보수 치고 나니까 발빼기 시작하죠. 그게 민심이에요. 민심을 받드는 자가 이깁니다. 근데 유승민 같이 매일 그렇게 여기저기로 라디오 나가서 페이스북 날리면서 그거는 지도자의 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국힘 소속이고 순수해가지고 아직까지 유승민까지 지독하게 공격을 못하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논조는. 윤석열에 대한 정책적이고 윤석열에 대한 그 정치적인 발언을 안철수도 계속 비판을 했어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야권에서 말이죠. 윤석열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정치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